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국제무당 케이트 희영입니다. 여러분, 어, 제가 지금 아주 매운 걸 먹고 왔어요. 예,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어떤 프로를 좀 우연하게 보고 제가 조금 속으로 욱했습니다. 여러분하고 정말 우리가 뭐가 소중한가를 알아야 되는 걸 좀 말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연하게 어떤 그 한 유튜버의 그 유튜브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버가 이제 어떤 그 스페인의 어떤 수도원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도원을 가니까 보통 관광객들이 가시는 곳이 있고 관광객이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 안 되는 그런 곳이 이제 있는데 그쪽에는 수많은 고소가 너무너무 좋은 책들도 있고 아름다운 풍경도 있고 뭐 이제 있었어요. 이제 그런 어떤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마음이 좀 나만 좀 삐딱하게 생각해서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래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이 굉장히 역사가 깊은 수도원이에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서부터 계속 있었던 그런 수도원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히스토리가 말해 주잖아요. 중세 시대 때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어떤 종교라는 거에 굉장히 억압을 당한 시대였죠. 물론 초창기에는 굉장히 그 의도가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종교의 지도자와 정치의 지도자가 하나가 다 결탁이 돼서 많은 민중들, 많은 우리와 저와 선생님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보통 사람들은 정말 위에서 시키는 거, 그다음 많이 배우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 그런 걸로 해서 정말 억압의 세월로 살았던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않았겠어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옛날에 어떤 그 중세 시대에 어떤 그 한 지역에 뭐 지주라고 그래야 돼? 그땐 뭐라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거기를 그 관장하는 영주 뭐 이런 거 있었으면 그때 당시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 그 지역에 처음 결혼하는 그 새 색시 새 색시는 남편하고 자기의 그 남편하고 첫날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영주와 한번 첫날밤을 보내고 그다음에 그 자기 남편이랑 보내는 그런 제도도 있었대요, 옛날 한 중세 시대 때는. 그리고 뭐 그게 뭐 신부가 되든 뭐 영주가 되든 뭐 그런 이상한 법들을 만들어 놓은 거야. 누구랑 종교자하고 결탁을 해서 그게 꼭 굉장히 하나님을 위한 어떤 신성을 위한 어떤 그런 절차인 양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법도 있다고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는 얘기예요. 뭐 그런 이상한 거를 해 놨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 법을 현대 시대에 생각하니까 울분이 나고 화가 나는데 그 시대에 그 사회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시키니까 또 그게 맞는 줄 알고 가는 거야, 대중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뭐지 영주도 그렇게 정치에 윗대가리 있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종교에 윗대가리 있는 사람이 "그게 옳은 거래." 그러면 옳은 걸로 가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라고 하면 좀 그런가? 내가 너무 민중하고 뭐 그럼 우리지. 왜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냐? 정보가 부족한 거죠. 어떤 정보? 영성의 최고의 지성 이런 것들을 다 막아 놨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어떤 유튜버가 그 오래된 어떤 그 수도원이나 이런 데 가셔서 이제 일반인들은 출입 못하고 그 신부님들만 보시는 수도사들만 볼 수 있는 어떤 그 라이브러리 그런 데 가 보면 너무 좋은 책들이 뭐 17 세기, 18 세기에 있었던 그 책들이 고서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좋다.' 이런 거보다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다 라틴 말로 되어 있고 보는 사람들만 보게 되어 있고 백성들은 그거하고 차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영성이나 철학적인 사고방식도 보통 백성들한테는 다 차단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인제 그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좋은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정말 뭔가를 갈급해야 되냐면 좋은 시계나 무슨 좋은 차나 좋은 옷이나 이런 것도 뭐 좋지. 있으면 좋죠. 근데 그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되고 정말 우리가 그거를 막 알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게 고급 지식이에요. 고급 정보. 고급 정보는 어딜 뭘 하면 돈을 많이 번다 주식에서 뭐 어떻게 작전을 까면 뭐를 한다. 그것도 뭐 고급 정보일 수 있겠지,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저한테 고급 정보는 정말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옛날에 그 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무엇을 공부했나?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그들이 관찰한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가?' 이런 철학적인 고급 지식을 정말 맡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차단되어 있었던 거예요, 옛날부터. 옛날부터. 왜냐하면 생각을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 한창 성덕여왕이라는 어떤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고현정 씨 나오고 미실로 나오셨던. 그때도 보면 미실이라는 역할이 여제사장처럼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뭘 알고 있었냐면 옛날 이스라엘에서 왔던 서양식의 어떤 달력, 인력 뭐 그런 거를 먼저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 안 하고 일식 월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의 어떤 그 신권을, 신적인 어떤 그런 기운을 이렇게 어 내세우면서 그다음에 그거를 권력으로 쓰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고급 정보를 본인이 알고 있었던 거를 자기가 갖고 있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지금은 뭐 기술적인 정보 이런 것들은 유튜브나 교육이나 특히 교육이 어떤 그 온라인이나 코비드가 되면서 온라인하고 그 인터넷이 발달됨으로써 굉장히 좀 이렇게 벽을 허물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것들을 대중들한테는 계속 벽을 만들게 되냐면 굉장히 비판적인 사고를 한다든지 크리티컬한 띵킹, 프로세싱이라든지 사물을 볼 때 뭐가 본질인지 뭐가 진짜인지 이런 것들 굉장히 혼돈시켜 놓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뭐가 본질인지 뭐가 실제인지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통찰력, 그다음에 직관력 같은 거를 기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미국의 사립학교나 좋은 학교일수록 그런 직관력이나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철학을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공립학교를 보면 철학이라는 걸 잘 안 가르쳐요. 철학을 안 가르치고 뭘 가르치냐면 기술력만 가르칩니다. 어디 가서 빨리 졸업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떤 기업이나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 기술력만 자꾸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AI가 발달이 되고 세상에 빨리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그 기술력이라는 거는 그 유효 기간이 굉장히 짧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컴퓨터도 기술인데 옛날에 90년대 때 내가 가졌던 컴퓨터의 기술과 지금 2024년에 가졌던 컴퓨터를 보는 기술력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대중은 짧은 정보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력의 그 생명력이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그 교육을 알면 그거를 하나로 기초로 해서 또 알고 또 알고 하고 차곡차곡 쌓아가서 내가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깊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짧은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 데펴 먹는 그런 인스턴트적인 어떤 정보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인류대학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본질에 근원한 게 아니라. 본질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 이제 우리 처음 아이들 초등학교 그다음에 뭐 킨더가든 갈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에게 철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철학적인 사고의 방식이 생활 저변에 다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지금 이제 정치하신다고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오신 코넬 웨스트라는 철학가이시면서 신학자이시면서 하버드 교수이셨고 그 흑인 어떤 그 재즈를 하시는 너무 멋있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습니다. 물론 저는 그분을 찍을 건데 실제로. 왜냐하면 이분이 주장하시는 게 뭐냐면 철학의 대중화예요. 철학의 민중화. 왜냐하면 자기가 교육을 받아 보니까 어떤 아이비리그나 좋은 학교일수록 철학을 많이 얘기를 한다 이거야. 그런데
공립학교나 많은 대중들이 있는 곳에는 철학적인 사고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안 해요. 무엇을 먹고 살까? 오늘은 뭘 할까? 정말 단편적인 사고만을 할 수 있는 것만 질비하게 내려놨다는 거예요.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팅을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내가 어떤 처한 환경에서 사람이 이렇게 벗어나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사고력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근데 그런 걸 갖고 있는 거 바로 철학적인 사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거를 알려주는 방법. 대중적으로 민중화로 그렇게 얘기를 그런 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뭐 반대는 하지만 반대는 아니지만 그거랑 비슷하게 저는 영성의 그 민주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수도원의 그 좋은 고서와 그 좋은 어떤 철학적이고 깊은 그런 좋은 책들을 왜 신부님만 보냐고. 아 왜 신부님만 봐. 어차피 11조나 돈을 다 되는 거는 대중이 되는데 안 그래요? 왜 신부님만 보냐고. 왜 신부님만 좋은 그 반야지에서 포도주 딱 만드셔서 그 포도주를 일반 사람들한테 팔면서 본인들은 왜 그런 좋은 책을 본인들만 보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나눠주는 기도회라든지 그런 어떤 문화라든지 어떤 거기서 일어나는 많은 영적인 어떤 그런 고서들과 영적인과 세상이 무엇인지 깊은 그런 책들은 대중들한테도 다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들만 생각하고 본인들만 사색하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하면 잠깐 연설하고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연설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거를 받아먹는 대중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보통 대중에 있는 사람들도 보통 대중들도 그런 세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본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이런 거를 다 오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당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하죠. 참 새드한 거는 이런 거에 보통 대중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대중은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길들여져 왔고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소중하고 뭐가 본질인지를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지 맛있는 거 하나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사는 거 그것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어느 정도 살다 보면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다 압니다. 왜냐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다 아프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돈이 많아도 안 되는 것들을 이가 살면서 그게 많이 부닥쳐요. 그게 죽음도 될 수 있고요. 아픔도 될 수 있고 꼭 죽음, 아픔 이런 극단적인 게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키웠을 때 뭔가 이게 관계의 문제에서 이거 돈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우리는 삶에서 계속 부딪히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내가 이게 맛있는 걸 먹는다고 해서 돈이 있는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여러분 행복감을 돈으로 사요? 물론 간단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에르메스 백을 갖고 싶었는데 그걸 샀어. 내가 BMW 차를 타고 싶었는데 그걸 했어. 행복하지? 근데 그 행복감 얼마나 나가요? 솔직히. 평생 가요? 이거 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행복감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도 집을 굉장히 원했어요. 집 때문에 정말 피눈물도 흘려보고 집을 너무너무 원했어요. 그래서 집을 샀어. 음. 집을 샀어. 행복해. 너무 행복해요. 특히 인제 아이가 있고 아픈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행복감은 어떻게 말로도 표현을 못 해요. 그렇지만 진정 그 행복감이 몇 년간이 한 3년 갔던 것 같아. 진짜로. 인간이 그래요. 3년 정도 가고 가니까 또 다른 나의 어떤 문제가 와. 그래서 그걸로 또 내 마음이 무거워져. 이제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게 인간의 삶이죠. 그러니까는 어떤 물질로서 오는 그런 행복감은 분명히 단기간이에요. 있기는 있어. 그런데 진짜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의 존재를 갖다가 꾸준히 끌고 가는 거는 그게 아닌 것 같아.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 내가 왜
이 삶에서 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주어진 삶을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나의 에너지는 나는 어떤 식에서 에너지를 받고 힘을 받고 그 힘으로 내가 또 살아가야 되는가를 면밀히 봐서 그것에 집중을 하고 또 어떤 그 심오한 어떤 그 우주와 그다음에 하나님과 신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나를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가고 그다음에 그 발견하는 속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어떤 이 본질적인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그게 쪼끔 해결이 되고 그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밥을 안 먹어도 기쁘고 좋은 옷을 안 입어도 행복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사님들은 그렇게 갇힌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에서 있는데도 자기 안에서의 기쁨, 자기 안에서 내적인 기쁨을 느끼시고 사시는 거잖아요. 어? 그런데 일반 대중들은 그게 없어. 그거는 정말 막아 놓고 계속 물질적인 거에만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서 밥 돈 벌어야지. 돈 벌어서 너가 자식 새끼 잘 키우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자꾸 그런 쪽으로만 자꾸 오는 그 정보만 있으니까 보통 민중들은 그런 영적인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 물질적인 어떤 그런 웹에 그런 정보에만 있으니까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사람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게 아니다.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저희가 동물이 아니라 사람인 건 뭡니까? 신의 한 모습을 갖고 있고 내 안에 우주와 연결하는 어떤 뭔가가 있어요. 영성이라는 게 있는 큰 에너지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양자로 연결되어 있는 양자예요. 양자. 뭐라고 정의될 수 없는 에너지 덩어리들이잖아요, 물리학적으로 보면. 밝혀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런 어떤 존재들인데 이런 존재들이 정말 에르메스 백을 가져야만 행복하겠어요? 에르메스백 아니라 내가 에코백을 입고 에코백이 아니라 비닐봉다리 하나를 가져도 내가 행복하고 내 삶이 충만할 수 있다는 거는 영성과 철학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에 욕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게 충만할 때 인생사에서 오는 생로병사 그다음에 모든 인간들이 겪어야 되는 일반적인 것들을 잘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이를 잃었어요.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결혼에 실패했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하게 됐어요. 자식하고 잘 관계가 안 돼요.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완벽해. 어떤 사람이 내 자식도 잘 되고 우리 남편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도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런 사람은 그거는 정말 만들어낸 거고 내 인생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뭔가 지금 크게 착각에 빠지고 계시는 거야. 뭔가 내 마음에 헛헛한 것도 있고 내 남편이 좀 이래 줬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을 몰아주는 것도 있고 내 와이프가 좀 나한테 이래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부족한 것도 있고 뭔가 항상 이 우리 삶은 구멍이 숭숭 나 있어. 그 구멍을 숭숭 나와 있는 거를 내가 약간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은 뭔가 이렇게 성냥개비로 아슬아슬 세워 놓은 것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어요? 그 인생을 내가 좀 더 가 있게 좀 더 단단하게 갈 수 있고 내가 그거를 끌어안고 갈 수 있는 힘은 그게 바로 영성과 철학적인 사고와 그런 힘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나 혼자만 힘드니까 영들도 있고 조상들도 있고 다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상이 아무리 도와줘도 그다음에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줘도 내 자신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런 중요한 것들이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 내가 알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안다는 거.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인생에서 내가 알아야 가는 거. 그거는 뭐가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뭐를 더 많이 봐야 되고 왜 그 좋은 멋있는 수도사나 멋있는 어떤 그런 라이브러리나 이런 데는 정말 귀한 책들은 왜 지들만 보냐.
왜 지들만 봐. 나 너무 화가 나 정말. 왜 지들만 봐. 그러니까는 라틴 말이고 보통 인제 어려운 책이고 손상돼 갈까 봐 그런 건 알겠어. 그러면 그거를 잘 대중화처럼 민중화처럼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꾸 알려주고 그런 거를 교육에다 넣고 그래야지. 왜 그런 거는 지들끼리만 막 이렇게 보고 정말 안 봐도 되는 쓰잘데기 없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안 봐도 되는 거 그거는 그냥 살면 알아지는 거 그런 게 뭐 대단한 것처럼 막 미디어에다가 폭탄을 넣어 가지고 우리 대중의 보통 사람들은 계속 쳇바퀴 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냐고. 난 이게 너무 화가 나네. 난 이게 진짜 화가 나요.